김건희 작전 의심 기간 동안에 9억대 차익, 요거에 관련된 보충을 좀 해드릴 건데, 이게 놀랍게 SBS에서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는 줄 섰다는 건데.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SBS는 그동안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를 깠었거든요. 그 조선일보가 돌아섰고, 한국일보는 진즉 돌아섰죠. SBS가 돌아선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선 언론들이 하나둘씩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언론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확 돌아서기가 티나니까 조금씩 좀 날쌔고 똘똘한 배신자가 먼저 돌아선 거거든요. 관성 때문에 가고 있던 놈들은 없네? 그리고 들어보다가 늦게 돌아서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다다수가 넘어서게 되면 얘들이 돌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내용 먼저 볼까요? 네,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김건희 씨 주식 거래가 28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김건희 씨에게 9억 4,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SBS 취재진이 김건희 씨 명의로 된 증권사 계좌 내역 4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입수가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거 검찰 자료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준 거지. 그럼 검찰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충분히 시세 차익을 9억 이상을 거뒀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스브스를 아직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적은 금액한 거다. 맞아. 많은 분들이 이거 90억인데 9억만 까고 덮으려는 수작이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9억이든 90억이든 주가 조작 기간에 김건희 계좌로 9억을 넘게 수없이 많은 이익을 개미는 봤으면 거기 딸려 들어가갖고 10분의 1로 손해가를 봤는데 유일하게 김건희만 몇억 건, 9억? 현재 뭐 추정되는 거는 7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억만 지금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퉁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거래가 얼마든지 더 있다는 거예요. 장모 계좌도 있고 아직까지 못 찾아낸 차명 계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원래 이쪽 집안 특징이 온 동네 친척들을 다 동원하잖아. 사돈의 8촌까지 다 동원해서 회사 차리고 땅 사고 사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 오빠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사촌들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다 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조국 전 장관님 털듯이만 좀 털라고요. 친구들까지 다 털어봐 한번. 그러니까 제발요. 자,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15일 그때 토론회 할 때 국민의힘 경선할 때는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 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4개월 딱 하고 그 사람 이모 씨하고 끝났고 저희 집 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때 홍준표 후보한테 밝힌 그 계좌 내역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아예 안 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거래 내역을 그것만 밝혔다고 하는데 벌써 4개 통장이 더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이틀 전에 월요일에 대선 토론에서 아유 당연히 주식했죠.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는 진즉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아마도 뭔들 공동체겠어요. 사실 주종관계인데. 노비인데 주종관계인데 주종관계. 아마도 구체적인 금액을 안 알려줘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쉴드를 못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차명 거래 계좌들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아니 이 정도 되면 그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내가 좀 뭐라고 해명을 하고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윤석열이 몰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단계처럼 따라가미가 다 나옵니다. 지금 드러난 계좌들하고 통정 거래를 했던 주포, 어저께 설명했던 주포 통장들의 다른 사람들의 내력. 그러니까 이게 점조직으로 따라가면 이게 다 오염됐다고 생각을 하고 주포와 김건희 그다음에 최은순 계좌와 연결돼서 서버로 어떠한 형태로든 돈 거래가 있었던 거래 계좌들을 전부 다 전방위로 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김건희 모녀하고의
인척 관계 내지는 동업 관계들을 일일이 파헤쳐 놓고 보면 제 생각에 이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불법 수익은 100억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차익이 도이치모터 거래 금액의 10배 가까운 금액이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졌던 거래량을 약 800억 정도로 계산했을 때 저는 400억 이상의 차익이 났고 이거를 이제 분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일당들이 나눠 가졌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김호수라든지 전문가, 그러니까 이른바 일꾼으로 동원됐던 전문가 조작꾼들이 얼마의 금액을 챙겨갔는지는 검찰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를 들어 수익이 없다. 그럼 얘들은 진짜 고용인인 거예요. 나눠 먹은 게 없는 거야. 그 돈이 400억 가까운 돈이 다 김건희한테 들어간 거고 만일에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나눠 먹었다고 치면 몇몇이 어떻게 그만큼의 금액을 나눠 먹었을지 전부 전방위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조작에 대한 증거는 나왔으니까 누가 가담했느냐는 서브 계좌를 밝혀내는데 검찰은 주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 거의 수사 진행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는데 이 수사 있는 내용을 거죠. 밝히질 못하는 이거 거예요. 안 보여 안 들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만일에 기소가 되더라도 싸게 끊어주려고 하면 금액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9억이다? 그렇지 이득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낮춰봤자 주가 네. 조작 공범인 건데. 자,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미 지금 걸렸어. 왜? 했다고 했다가 지금 안 했다고 했다가 지금 했다고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이 당선되더라도 윤석열은 이게 당선 그 무효형이야.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법을 갈아엎어야 돼. 더하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비리는 둘째치고 이 선거법은 6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살짝 위험한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중립을 잘 지킬 수 있을까까지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관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투개표 인원이 4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이건 진짜 시민들이 참여해갖고 하고 각 정당마다 참관인들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 뜨고 승리를 도둑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압도적으로 이기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진짜. 네. 저쪽에서 무슨- 이거는 저의 소설입니다. 이건 저의 소설입니다. 준비해놨어 어느 정도 바꿔치기 하려고. 근데 준비해온 양을 넘어서. 초과해버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뭐 늘 제기되어서 40~50만 표대의 승부가 아니고 몇백만 표대의 승부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어떠한 부정선거로도 막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미국 얘기는 그만하죠. 아픈 얘기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하는 게 부정 개표를 막게 되는 또 일종의 그 안전장치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같이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한편 한겨레 단독을 보면 김건희가 문제 없다고 내는 신원은행 계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결백의 증거로 윤석열 후보 측이 김건희 씨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했죠. 한겨레가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매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가 매수와 종가 관리 등을 통한 시세 조종의 흔적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작전 세력 구성원끼리 물량을 돌리는 통정 매매 의심 정황도 있습니다. 이거 송 작가님 다 설명해 주신 네.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공개한 것도 이게 그렇지. 시세 조정한 게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주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뭐라 그랬냐면 늘 우리는 전화로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화로 해서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좀 인터넷 좀 가르쳐 줘라 윤석열 좀. 인터넷 깔려 있어요. 여기에 자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갖고 거래를 하다 보면 자 문희정하고 나하고 10만 주를 통정 거래하기로 했어. 4시에 동시에 눌러 갖고 하기로 했는데 전산상으로 어떤 놈이 끼어들어 갖고 가로챌 수가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전담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우연히- 알아서 그렇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팔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 증권사 직원이 와. 이게 밖으로 세뇌가지 못하게끔 그 주변에 있는 접속을 끊어놓고 이 개인적으로 이 별도로 해갖고 안전한 거래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다는 거야? 증권사 증권사 직원은 당연히 들어가 당연히 있는 들어가 들어가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화로만 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내가 조작을 목적으로 해갖고 이런 방식으로 변칙 거래를 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내 소개팅 장소에는 내가 갔어. 나 소개팅은 안 했어. 아니 만나서 같이 먹은 차는 뭐야? 아니 내가 그 장소에서 커피를 먹었어. 근데 소개팅은 안 했어. 차값도 둘이 더치페이로 따로 냈는데 내가 가서 어쨌든 커피를 안 했다. 마시고 돈을 냈는데 나 그 남자 모르는 남자야. 나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땄는데 내가 그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우연히 내 전화기에 찍혔을 뿐. 그래 그냥 나 모르는 사이인 걸로 하자. 내 지겹다 지겨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아요?